네, 안녕하세요.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비주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김광현 편집장님께서 신간을 발매하셨는데요. 바로 쌍팔 메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탈 요정으로서 조력을 해드리고자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가발을 쓰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뭐 오랜 시간 준비했었던 책, 그 쌍팔 메탈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매불망 목바지에 네.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와서 네. 정말 아주 막 비명을 질렀는데요. 또 지금 이 책을 궁금해하시고 읽어주시는 이 메탈 전사들, 예전에 네. 메탈 좀 들었던 분들이 다 아마 민지 씨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지 씨의 도움을 받아서 네. 쌍팔 메탈에 관련된 뭐 어떻게 책을 제가 쓰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또 그 책에서 소개해드린 곡 한 4곡 정도, 네. 4장 정도 골라서요, 음악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쌍팔 메탈 음악 방송의 그 첫 서두를 여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글쎄요, 뭐 어떤 곡을 골라도 다 쌍팔스러운 곡들이긴 한데요. 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먼저 듣고 네.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디오, 1983년에 발매된 디오의 1집이죠. 네. 홀리다이버라는 음반에 실린 곡, 타이틀곡 홀리다이버. 네, 아주 성스럽네요. 예, 첫 곡을 성스럽고 웅장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야 메탈혼이라고 되죠. 네. 하는 디오의 어쩌면 시그니처 포즈가 되고, 네. 뭐 디오를 넘어서서 락 음악, 헤비 메탈 음악 매니아들, 팬들이 언제나 무대에서 그렇죠. 아티스트들이 하는 네. 행위죠. 이 홀리다이브를 오프닝 곡으로 선정하신 이유는요? 이 쌍팔년도 시기에 발매된 음반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처음 강력한 충격을 준, 그러니까 저에게 헤비메탈이란 사운드를 정립시켜준 밴드,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음반이 바로 이 디오의 홀리다이버입니다. 그 쌍팔 메탈이라는 어감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저분 조금 옛날 느낌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쌍팔년도라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이 책에서 쌍팔년도는 1988년을 기점으로 앞뒤로 해서 10년 정도를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강렬한 헤비메탈의 이미지를 심어준 디오의 1집이 가장 적당한 음반이 아닐까. 블랙 사바스가 헤비메탈의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맞아요. 그 네. 중심에 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 시작의 꼭지를 딱 짚고 맞아요. 시작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예. 디오를 얘기할 때 메탈 보컬의 교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의 신계에 있는 보컬이다. 맞아요. 네. 어, 디오는 굉장히 묵직하고, 네. 그야말로 그냥 진짜 해머로 네. 뒤통수를 때리는 것 친 같은, 것처럼 강하고 묵직하고 고음에서도 전혀 이제 흐트러지지 네. 않은 소리를 금속성이 보여주는. 없는 오히려 그렇죠. 네, 탄탄한. 그리고 반면에 라페버드처럼 주다스의 보컬처럼 그렇죠. 굉장히 초고음역대를 네. 부르는 진짜. 두 가지 네. 스타일로 나눠져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눠질 때 어쨌든 디오를 언제나 존중하고 더 네. 쳤는데, 저에게 언제나 디오는 헤비메탈 하드락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맞습니다. 마음을 네. 자리를 우리가 잡았죠. 각자 좋아하는 보컬은 다 달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보컬이 로니 제임스 디오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쌍팔년도 시절에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갖고 온 요 음반으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성음 레코드죠. 음질이 아주 훌륭하겠네요. 성음 레코드에서 라이센스를 발매했었던 음반입니다. 언제나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네. 워크맨을 네. 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음반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일본반을 또. 일본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쨌든 큰 의미가 있고, 이 책을 쓰기 위한 동기부여로 네. 디오는 그래도 수입 음반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신의 가게에서 네. 매장에서 이 일본반을 지금도
꽤 귀한 반으로 네, 맞아요. 이 특히 이제 오비까지 이렇게 네. 살아있는 음반들은 쉽게 만나지 않은데요. 이렇게 사서 음질이 묵직합니다. 디오의 홀리다이브가 불명예가 하나 있거든요. 불명예요. 네. MTV입니다. 불명예가 있을 노래가 아닌데 명예만 있을 노래인데요. 최악의 뮤직비디오에 선정됐었던.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완주를 못했습니다. 왜 보다가 오글거려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다 봤어요. 이 쌍팔을 봤는데 이후 뮤직비디오가 유난히 홀리다이버의 불명예가 딱 하나 있다면 음. 최악의 뮤직비디오라는 점입니다. 이 홀리다이버는 여러분들 그냥 음악으로만 네, 절대로 보지 마세요. 음악으로만 들어보시고요. You're the star of the masquerade. No need to look so afraid. Jump, jump, jump on the top. 실은 이 디오의 1집이 나왔던 시기가 1983년 5월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40주년이 되는 네. 23년 5월에 책을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서 24년 2월에나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네. 음반이 바로 이 디오의 아유. 홀리다이버입니다. 이제 디오 얘기는 여기서 네. 이제 아쉽지만 접고 책에 대해서 잠깐 네네. 살펴보자면 나중에 책을 이제 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만 봐도 상당히 네네, 즐거워요. 네, 네. 아재 개그를 네. 이렇게 곳곳에 분포해서 다른 뮤지션들에게도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목차를 짜실 때도 조금 고심하셨나요? 실은 책의 반이 목차였었어요. 책이 나가는 끝까지 제가 이걸 다듬었어요. 계속. 계속 마지막까지요? 다듬어서 메탈을 정말 좋아하시는 그 당시에 메탈 키드 분들이셨다면 이 목차만 읽고 있어도 이미 내가 웃고 있는 거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쌍팔 메탈에 수록된 음반 중에 하나는 건스 앤 로지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티셔츠를 잘 못했네요. 디오가 상징적이라면은 쌍팔 메탈의 이미지 네. 약간 퇴폐적이고 네. 뭐라고 할까요? 말썽꾸러기.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말썽꾸러기고. 전형적인 헤비메탈의 예. 아이콘. 예, 네. 그렇죠. 그는 이 와틀리 크루가 아닐까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에서 또 이 유튜브 촬영한다고 네. 와, 공수해서 정말요? 후배가 제가 네. 사랑하는 후배가 이렇게 사줬어요. 아우, 그래서 현지에서 갖고 와서 도달하셔서. 오늘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네 장의 음반은 약간 시대 순으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초기의 디오 그리고 중간 정도의 87, 88에서는 뭐 당연히 두 앨범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데플레파드와 건스 앤 로지스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 그래도 건스 앤 로지스가 아닐까. 건센 로지스죠. 그래서 그들의 데뷔 앨범, 팝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데뷔 음반 네. 중에서도 언제나 손꼽히는 에피타이트 포 디스트럭션이라는 이 음반. 그리고 제가 또 초반 변형되지 않은 그 일러스트레이트가 그대로 네. 들어간 자켓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 네. 스티커가 들어있는 게 진짜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깨끗한 자켓에 이 스티커가 들어있는 미국 오리지널 원반은 한 5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잘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계속. 뜯지 말고 잘 예. 보관하고 계세요. 예.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들으시길 네네. 바랍니다. 그 원래 이 엽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엽서 그림인데 10여 년 전에 네. 한 70년도 후반에 오. 작가가 그린 건데요. 네. 그걸 보고 엑슬로즈가 이걸 보고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켓 디자인 커버를 하자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 일러스트 작가죠. 일러스트 작가도 커버로 나갔을 때 네. 논란이 될 수 네. 있다. 오. 왔는데 엑슬로즈가 아니다. 난 이거다. 이것만한 나한테 충격을 준 게 없다. 심지어 이 앨범 제목이요. 원래 그림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림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앨범 공개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바로 몇 개월 안 되고 다 바뀌어야 맞아요. 되는 상황이 되죠. 이게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다 거절했잖아요. 네네네. 안 틀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스 앤 로지스의 그 장미와 총에 있는 네. 방패 형태의 마크로 가렸죠. 그래서 몇 개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려진 걸로 네. 라이센스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클린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그 이렇게 십자가
문신, 네. 그렇죠. 이제 십자가 문신에 있는 스티커를 앨범화 해가지고 해서 이 형태로 나오게 됐죠. 제가 여기서 좀 얘기 드리긴 하는 건데요. 쌍팔메탈 책을 쓸 때 안 넣으려고도 했었어요. 왜 많은 그런 거냐면 메탈 이 팬들이 쌍팔메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아, 헤어 정말? 메탈과 네. 글램 메탈만. 아, 물론 글램 메탈에 들어가긴 하죠. 그럼 정말 헤어 덕후들만을 메탈에 위한 책이 들어있지만,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얘기 드렸던 머틀리 크루나 뭐 레트, 네. 도켄, 네. 그다음에- 하노이 락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댄 그런 양키스, 쪽으로만 하면은 건셀로지스는 약간 블루지한 스타일이 좀 그렇죠.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건셀로지스 들어가면은 또 다른 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형국이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주변에 이제 덕후들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라고 그럼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딱 88년을 대표하는 그 시대의 메탈 그렇죠. 아이콘이었잖아요. 예, 아이콘이 안 들어갈 수 없죠. 네. 그래서 당연히 넣고, 예. 이게 건젠노지스 이 에피타이트 포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곡이 타이틀이다라고 해도 될 아, 정도로 그러네요. 다 네. 명넘버들인데요. 어떤 곡을 들어도 다 좋은 곡. 맞아요. 네. 지금에 와서는 메탈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요즘 친구들한테도 익숙한 편집장님이 이 중에서 고르신 곡이 예, 어떤 곡이요? 그런 곡은 아까 말씀드린 다 좋아요. 네, 네, 다 좋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예. 사실. 그럴 때는 그냥 스위치알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건셀로지스의 유일한 빌보드 핫백 1위 곡 네. 스위치알 오 마인. 전주만 나와도 벌떡 일어나게 기분이 되는. 좀 좋아지고 뭐 그런 곡이 됐어요. 네. 그런 곡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 너무나 그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인상적인 전주부터 해가지고요. 그 슬래시의 너무나 멋지- 특유의 그 에너지와 맞아요. 생동감 넘치는 그 맞아요. 전주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곡이 아닐까 네. 합니다. 엑슬로즈의 사랑에 담긴 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건셀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 들어보시죠. She's got a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re everything was as fresh as the bright blue sky. Now and then when I see her face, she takes me away to that special place. And if I stay out too long, I'd probably break down and cry. 네,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노래해주는 곡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밴드를 섞어서 이렇게 하고 온 거거든요. 네. 가발은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이고요. 그 기장이라고 하면 기장이 약간 머스테인 기장이네요. 네, 그렇죠. 컬도 살아있어요. 전성기 때 데이브 머스테인이고요. 이 빨간색 반다나는 엑슬로즈를 생각하면서 아, 사실은 맞아요. 하고 온 건데, 네. 네, 조화가 별로였던 것 아니 같습니다. 아주 네. 멋집니다. 네. 아유, 다음으로는 아주 센 이 네. 헤비 메탈이 아니라 스래시 메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쌍팔년도 10년을 어쨌든 군데군데 네. 얘기 드려야 돼서 이제 마지막 그쵸. 92년. 네. 예, 거의 92년. 이제 메탈의 끝이었다라고 맞습니다. 할 물론 수 그 있는 외에도 메탈 음반이 나오고 그러긴 우리가 하지만 인정하는 진정한 그렇죠. 메탈의 시기죠. 예. 뭐 드림 시어터하고 판테라라는 두 팀이 나와서 네. 헤비 메탈의 열기를 조금 더 이어갔죠. 그렇죠. 물론 뭐 사그라들긴 했지만,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팀은 판테라.
그 이전에 들었었던 기타 사운드와 기타 리프와 뭐 그런 거와 약간 격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모르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루브가 있어요. 그 사운드가 네. 상당히 헤비하고 무겁잖아요. 네. 완전 무거운데 이게 사람을 들썩들썩하게 맞아요. 하는 네. 그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루브 메탈이라고도 맞아요. 이렇게 용어를 네. 하긴 하는데요. 그거에 딱 맞아 네. 떨어지는 팀이 이 판테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신생 팀인 줄 알았어요. 아, 90년대, 결성은 80년대 초반인가요? 80년대 초예요. 어떻게 보면 쌍팔년도를 총괄하는 네, 팀이죠. 부합하는 팀이에요. 맞아요. 그 제가 고르는 음반은 이제 쌍팔년도의 마지막 92년의 대미를 음반이고요. 장식한. 국내에는 93년에 음반이 라이센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주 인상적이죠. 네.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예. 눈여겨본 적은 예.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 얼굴이 있고 주먹으로 짓이기는 건가요? 예, 이렇게 때리는 아. 뭐 짓이기는 건 아니고 한 방 먹이는 거죠. 아구창을 날려버린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메탈스러운 네. 자켓이죠. 정말 어, 판테라스러운 자켓입니다. 예, 딱 음악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이 음반이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금지곡이 네.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5곡인가요? 5곡이 금지곡으로 잘립니다. 음반의 절반이 날아가요. 그 금지곡 한두 곡이 되면 그냥 나간 상태로 그냥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음반의 반이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워너뮤직 코리아 그 당시 그렇죠. 이제 아틀란틱이 워너에서 수입했으니까요. 네.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그 이전작 네. 카우보이 프로멜에 있는 곡을 4곡을 네, 갖고 네, 와서 가져와서.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앨범에 보면요. 전무후무한 송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6집과 5집의 합본 형태. 그래.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브 프로멜에서 골랐다. 예, 그러니까 이 어디에도 없는 물론 앨범 자켓은 6집의 자켓인 6집이지만,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흔하지 않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해외 컬렉터들한테 사냥감이 돼요. 그렇죠. 세계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카우보이 프로멜에 없었던 입장에서 네. 그 음반과 땡큐죠. 이 음반의 히트곡을 다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저에게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카우보이 프로멜이 6집의 수록곡 같이 느껴져요. 네. 왜냐면 A면 첫 번째 곡으로 들어 있기도 합니다. 와. 뭐 여러모로 상징적인 자켓과 이미지와 곡 순환사를 갖고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판테라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을 알린 음반이 이 음반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라이너 노트 네. 깨알 같은 글씨, 기분 좋게 피습 당할 수 있는 스트레시 사운드의 네. 새로운 복병 판테라. 피습당했습니다. 이게 주먹으로 피습당했잖아요. 저도 이 판테라에게 재즈로 좀 가서 재즈 듣는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저한테 네.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인 음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그러면 피습을 당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오늘 메탈 방송을 위해서 해상력과 응답력이 너무 좋은 대형 동축 스피커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예. 그 곡입니까? 워크. 네, 워크 한번 피습 당해보겠습니다.
없는 근육이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 아우창을 한 방 맞은 것 예. 같아요. 제가 그 2024년 들어서 하나 결심한 게요. 이제 쌍팔 메탈을 무조건 끝낸다. 네. 그리고 쌍팔 메탈을 끝낼 때 헬스를 등록을 해야 아. 되겠다. 여기 들어있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음. 운동할 때 들으면 정말 운동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쌍팔 메탈 한글로 검색하시면요. 3개의 플레이리스트가 뜨거든요. 네. 하나는 책에도 나와 있는 88곡. 네. 그리고 하나는 그 88장의 음반의 전 앨범. 와. 그게 계산해보니까 6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8장의 풀 앨범이 있고요. 하나는 50곡의 뮤직비디오. 와. 예, 그렇게 이제 3가지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쌍팔메탈 이 발간을 이제 기념해서 딱 5건을 오늘 상품으로 준비를 네, 해서 네. 댓글 이벤트를 통해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에 쌍팔메탈을 응원하는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5분을 선정해서 편집장님이 집으로 메탈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반가워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인까지. 맞습니다. 저자의 사인까지 해서 네. 자 메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데미를 장식할 음반이 네. 바로 이건가요? 오지 오스본입니다. 네. 그분이 오셨거든요 지금. 네, 이 오지 오스본은 그 약간 쌍팔 메탈 앞에 음악이죠. 물론 쌍팔 메탈을 통틀어서 계속 활동을 네. 했죠. 예, 기타리스트 바꿔가면서 참 기타리스트 복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차에 오지게 기타리스트 복이 많은 오지 오스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타리스트 복이 많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성관이 있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그 아티스트를 발굴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한 꼭지가 바로 라이브 앨범 10장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음반을 개별 리뷰는 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못하고요. 하나를 묶어서 해서 83년부터 92년까지 나왔었던 쌍팔년도의 라이브 앨범 10장 중에 뭐 당연히 오지 오스본도 들어가야 되죠. 뭐 잭 와일드 음반에 있었지만 랜디 로즈와 했었던 1981년 라이브 실황이죠. 그래서 랜디 로즈는 실은 쌍팔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82년에 죽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히 87년에 라이브 음반이 나와서 이렇게 발매 연도 기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음반을 갖고 왔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음반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우리한테 나온 익숙한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음반이죠. 라이센스 음반. 그리고 그 당시에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화보처럼 속지까지 해서 발매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그 유명한 전영혁 선배의 그 눈물 뚝뚝 떨어지는 게 있죠. 랜드는 죽은 게 아니야. 다만 무지개 저편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무지개 너머의 글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세월 듣다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오리지널 음반이 2LP더라고요. 여기에 라이브를 할 때 그 오지 오스본이 그 블랙 사바스 시절의 노래를 몇 개 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음반에 오리지널 음반을 사면 랜디 로즈가 연주한 블랙 사바스 그 시절의 노래를 곡을 들을 수 패라노이드도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2LP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사이드 A, B, C, D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요. 이 라이센스 음반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LP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면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 B, D 면을 이렇게 한 장짜리로 넣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거는 블랙 사바스 시절의 노래인 사이드 C면의 노래만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치면은 아주 또 멋진, 사진, 네. 라이센스에 들어가지 않은 아주 멋진 그 당시에 네, 오지 그 오스본의 당시에도 의상은 오지는 약간 부담스럽네요. 허리가 네. 풍만했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들었던 기타리스트들의 톤 중에서도 정말 기타를 듣고 기타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게 딱 2명이거든요. 랜디 로즈랑 반 앨런이에요. 반 앨런. 그 둘의 성향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반 앨런 얘기하니까 반 앨런을 왜 안 네. 골랐을까? 저는 오늘 내심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라이브는 그 손이 덜 간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라이브에서 더 멋진 솔로와 기타 톤과 플레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랜디 로즈는 언제나 우리가 헤비메탈 기타리스트의 상위 네. 뭐 1위부터 언제나 10위권 안에는 네. 있는 연주자로 지금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나이 요조를 하신 분들은 언제나 그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랜디 로즈는 언제나 25의 불멸이죠. 모습으로 죽어서도 예, 불멸이죠.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 너무나 멋진 자켓 다시 한번 봐도 네. 예, 뭉클하네요. 혹시 선곡이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제 1집이나 2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저에게는 오지 오스본을 제일 처음 알렸던 두 곡이 있죠. 이제 크레이지 트레인과 미스터 크롤리. 네. 예, 근데 약간 처음 들었던 우리 홀리다이버와 비슷하게 건반이 쫙 네. 깔리는 미스터 크롤리. 역시 골랐습니다. 미스터 크라울리가 딱 로즈를 상징하는 네. 곡이잖아요. 약간 격정적인 그 네. 기타가 뭔가 이미 밀도감이 아주 높아요. 맞아요. 꽉 차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솔로를 할 때는 더 뭔가 꽉 짜여져 있는 소리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칠까? 이 기타 톤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게 스튜디오가 아니고 라이브 음반이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들을 수 있죠. 라이브에서는 오지 오스본이 노래도 상당히 잘했어요. 조금 맞아요. 그 기복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라이브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 앨범은 통째로 라이브가 다 너무 훌륭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교주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한 곡 더 듣는 거는 어쨌든 다음 기회에 네. 예, 네, 여러와 해보도록 같은 성원으로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2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악 듣고 네. 네, 다시 올게요. 네. 손에 꼽는 이제 편집장님이 이 책 안에서 손에 꼽아주시는 4가지 네. 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각자의 가장 아름다웠던 푸르렀던 청춘으로 네. 회귀해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네. 진짜 딱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게 쓴 이유가 그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가장 음악을 집중해서 들었고 네. 좋아하고 열악한 말도 안 되는 헤드폰이지만 그렇죠. 제일 집중해서 들었던 학창 시절, 그렇죠.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들었던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같이 그런 음악을 들었던 우리 MZ 세대, MZ 세대가 메탈 아재라는 뜻이거든요. MZ 세대가요 메탈 아재라는 뜻입니다. 저희끼리의 해석이군요. 네, 메탈계 메탈 해석이군요. 아재들 네. 그분들이 한 권씩 이렇게 네. 보시면서 추억에 잠기고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부디 대동단결 해주셔서 네. 모두 한 마음으로 한번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영상 보시고 본인들의 약간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빼먹을 네.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네. 이 다시 써라. 그럼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라 그러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친필 사인한 쌍팔메탈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쌍팔메탈 발매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Rock will never die.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